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주식과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저희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들의 무료 톡 상담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를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열려있는 톡스타 상담방까지도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 할 스타분들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차대용 스타 그리고 랠리 퀸 스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또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 빼고는 계속해서 좀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우리 차대용 스타님부터 요즘 시장 좀 어떤지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상담 도와주실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출렁임만 나오고 있고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이런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만 분명히 이럴 때일수록 더 종목에 집중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날 같으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풍선 효과로 제약바이오주는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던 제약바이오들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건너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이런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려운 구간에서 전화 주시면 어려운 점을 해결해드리는 톡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솟아날 구멍을 우리 차대용 스타와 함께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 이용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랠리 퀸 스타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을 통해서 안정세를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기관의 수급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개인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좀 마음이 안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도 등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 꼭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려운 분들은 꼭 전화 또 상담해 주시면 또 열심히 철저한 분석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 분석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우리 랠리 퀸 스타의 톡스타 상담방에 바로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오늘도 주식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상담은 톡스타! 종목 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식상담 톡스타 그랜드 오픈. 종목이 떨어져 고민이세요? 어떻게 될지 불안하세요? 지금 바로 톡스타에게 물어보세요. 톡스타 접속 및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 팬플러스 접속 후 톡스타 배너를 클릭. 톡스타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전문가의 무료 상담방에 입장하세요. 내 종목은 톡스타와 함께. 주식상담 톡스타. 내일 오후 8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 또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 시청 중이신 것 같은데요. 예. 태웅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 2만 원, 비중 20% 맞으시죠? 예. 네, 제가 차대용 스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태웅을 지금 2만 원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종가가 18,800원이에요. 예. 예, 매수가 대비 살짝 눌렸는데 요거를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됐으면 11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지금 차트로 본다면은 한 달 전쯤에 2만 원이면 한 달 전쯤에 고점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하자마자 좀 눌리신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언제 갈 것이냐 이게, 그리고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태움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관련주입니다. 풍력 관련주. 그래서, 풍력 관련주이면서, 이제 풍력 관련주는 뭡니까? 신재생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외치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점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쭉 많이 올라오다가, 이 탈원전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원전 얘기가 나와서 바로 탈원전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던 부분에서, 그게 아니라, 쳐서야겠다. 60년 정도 후에는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굉장히 기대가 컸다가 갑자기 실망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실망으로 바뀌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이 태용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까지 오고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은 다졌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면 바닥을 점점 끌어올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바닥이 점점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추세는 점점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네들의 실적이에요. 태용의 실적이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2분기랑 3분기 전부 다 적자가 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갔을 때 조금 잘 해줘야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쯤에는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1월 달까지 끌고 가셔서 그 12월 4분기에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내년 중반기까지 보시면 24,000원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22,000원까지만 보시고 한 10% 정도 수익 챙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거나 만약에 추세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18,000원 18,000원을 짧게 손절가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버님 오늘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힘내시고요.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문자 상담으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8님께서 코스모 신소재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14,500원의 비중 15%입니다. 지금 살짝 손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렐리킨스터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나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계속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보조 배터리량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라던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관련한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또 포스코 캠텍이라든가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 때에는 당연히 거래 큰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뭘 봐야 되냐? 실적을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같은 때 1분기 이제 1월달, 내년 1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인 종목, 그리고 또 2017년대에도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올라갈 텐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한번,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4분기 때 좀 소폭으로 하회했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좀 준다고 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시겠죠?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이게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평선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점점 삼각 수렴하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이 최저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에너지를 응축해서 나중에 실적 이제 발표 때 더욱더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다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택 들고 계신가요? 예. 네, 매수가 11,500원의 비중 20%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차대웅스타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예, 수고하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전화 주셨는데, 심택을 11,500원에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1,600원밖에 안 왔어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거를 최근에 매수하셨죠? 예, 최근에 매수하시고, 매수하신 다음에 지금 계속 눌려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거를 매수하실 때 좀 중장기로 보시고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로 보시고 매수를 하셨나요? 조금 얼른 팔라이 나누니까 이제 좀 얼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아, 예.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가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심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심택은 이제, 반도체 업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PCB가 뭐냐면 회로 기판, 밑 뒤에, 반도체 뒤에 꽂히는 거 있죠? 전자기기를 빼보면 안에 이제 약간 푸르스름한, 그쵸? 그런 판이 이제 회로 기판인데, 이거를 어디 거를 만드냐면, 바로, 스마트폰의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심택이 지금 노트 8이라든가 그다음 S8이라든가 삼성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출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 구간인데 지금은 그러면 왜 내리냐? 얘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 실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야 돼요. 주가는 주식이 좋다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주봉을 보는데요. 최근 작년 중반부터 해서 쭉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고점 구간에서 눌림을 주고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만 출렁임이 나와도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와요. 왜?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출렁거려도 매도세를 부르고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주봉상 지금 브레이크를 좀 잡아줬습니다. 바로 요 구간이죠. 만원 라인에서 좀 바닥 구간을 다지고 돌려나가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자, 월봉상 본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만원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돌려나가게 된다면 바닥 구간을, 끌어올려주면서 우상향 구간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은 단기 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셔가지고 목표가는 짧게 보세요. 13,000원까지만 보시고 13,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쭉 들고 가셔도 되겠지만 13,000원을 돌파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만원 라인에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13,000원 라인에서 돌파 시에는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13,000원 왔는데 힘을 못 주고 옆으로 계속 흘러가보고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때는 미련 없이 좀 매도를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원이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원이 이탈한다면 시간을 엄청나게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만원 라인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좋은 종목으로 만회를 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라오 홀딩스 가지고 계신가요? 예. 네, 매수가 5,800원의 비중 20%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때 3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망이 어떤지 우리 랠리퀸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비중이 20%인 게 다행이에요. 그죠? 제가 이것도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20% 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주봉도 월봉을 보니까 3만 원대까지 가해준 종목이 있는데 보니까. 네.
재무제표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네, 않고 계속 맞습니다. 배당도 하는 거고 보니까 이번에도 배당을 120원 하는 거 뭐 그래 하는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이거 너무 이 저평가인지 아니면은 네, 네. 이 재무제표를 이제 라오스가 거기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는가 그게 최고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왜 주목을 못 받았냐면, 이제 한참 이제 10월달, 11월달 계속 대세 상승주가 이게 날 때는 아무래도 이제 IT 관련한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장주들, 그다음에 또 바이오 관련한 주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제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관련한 주잖아요. 자동차 관련한 주는 사실 아무래도 내수 소비 관련해서 내수 소비가 좀 심리가 개선이 돼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기가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게 일단 투자자분의 지금 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의 좀 성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인 성향이세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제가 지금 저 시장하고 전혀 맞는 종목은 아닌데 네. 제가 보니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장기로 재무제표만 있는 대로 지금 나온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은 네네. 더 물타기를 해갖고라도 뭐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물타기는, 뭐 그러면 네. 괜찮은데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비중 20% 정도는 적당한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괜찮은 이제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 지금 월봉, 주봉, 일봉으로 보면은 서서히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월봉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올해 보면 살짝 이제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소폭 상승세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일봉으로도 최저가 그린 이후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시청자분이 너무 잘 아시고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 코라홀딩스를 좀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5,800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인내심이 좋으신 분이라면 일단 1차 목표가로 52,0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네. 5,200원요? 네, 5,200원까지 일단 바라보시고 거기서 좀 난 못 기다리겠다 하면 좀 이렇게 비중 터시는 게 좋겠고 2차 목표가로 5,9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무제표는 네네. 일단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이 회사 자체에서 공시하는 거라서 네, 거짓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드리고, 네,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잡혀 있는 것들이 뭐 유형자산이라든가 무형자산이라든가 좀 섞여서 이제 뭐 이렇게 회사마다 좀 다르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사.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약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이시라면 한 5,200원, 5,900원 이렇게 목표가 가지고 가시면 괜찮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시청자분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바뀌신가 봐요. 네네. 네, 지금 DIC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네, 매수가 8,140원의 비중 20%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전망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차대용 스타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너무 반갑게 맞으셔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네, 지금 8,14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8,130원이에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오늘 했습니다.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매수하셨는데, 이제, 매수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쵸? 네. 오늘 이 종목을 굳이 매수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대충 너무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갖고, 네. 그래서 좀 제가 매수 들어가 봤는데 잘 몰라갖고 이제 전화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알았으면 저한테 연락을 안 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C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가 구간이라서 너무 많이 빠져서 매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구간이 맞아요.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눌려있다. 하지만 단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것 같은데 큰 흐름을 본다면 이 종목은 2015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예전에 그 DI라는 그 싸이 관련 종목으로 DI가 연관되어 있었고, DIC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싸이 관련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젠 원래 자기의 본 모습, 자동차 부품주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자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2015년도에 상승을 할 때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거래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려봐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이제 여기 8,100원 라인에서 엊그저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그쵸? 이게 그 오늘 월요일이고 목요일날 양봉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이 늘어난 양봉, 이 양봉을 기점으로 이제 여기서 돌려나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10만 주 이상 나와야 됩니다. 10만 주 이상 나오면서 양봉을 뽑아내지 못하면 이 종목은 좀 옆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이 10만 주가 넘어가면서 이제 양봉을 뽑아주느냐 못 뽑아주느냐를 보면서, 그 지지라인은 바로 이날 양봉의 시초가, 양봉의 시초가를 봐야 됩니다. 양봉의 시초가가 이탈되면 이 양봉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9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시고, 거래량이 10만 주가 넘어가면서 양봉을 뽑아준다면 8,500원을 돌파하는 구간을 보면서 8,500원을 돌파하면 이제 추세는 우상향으로 돌려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8,5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보유하시고, 8,500원이 돌파되지 못할 경우에서는 매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래량이 10만 주가 넘어가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그 목요일 날의 양봉인 7,900원을 손절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화 PNC 들고 계신가요? 네. 네, 매수가 3,000원, 그리고 비중 40%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회복 여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랠리퀸스타 연결해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이제 세화 PNC를 왜 이제 매수했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변에서 좋다고 하길래 이제 썼을 때 따라가다가. 그러셨구나. 물렸어요, 지금. 혹시 세화 PNC가 뭐 하는 종목인지는 알고 계세요? 사실 그것도 잘 모르고 점점만 다 보고. 다음부터 투자를 할 때는 꼭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꼭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000원에 지금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라는 비중 자체도 조금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회사 자체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가 좋은 거랑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은 가끔씩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고 좀 판단을 해보면, 아까도 이제 바로 전 종목도 마찬가지였지만, 세화 PNC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너무 작습니다. 즉,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연모제나 헤어케어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마스크팩이나 뭐 기초 화장품 등도 같이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상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력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제품을 사실 더 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브랜드력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시장 점유율이 클수록 주가도 더 잘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세화 PNC는 거기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야겠죠. 최근에 중국 쪽의 브랜드 이너가드를 취직했던 소식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이슈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26,000원까지 올라가셨을 때 좀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 네, 손절하시는 게 좀 좋은. 네, 2,6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아니면 좀 더 나는 기다리고 싶다, 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한 20%는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도 지금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한 2,6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좀 궁금증 해결이 되셨나요? 네. 더 답답한 부분, 더 답답한 부분 있으시다면 우리 렐리케인스타의 톡스 상담방에 또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문자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종목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3,150원, 100 그리고 비중 25% 담고 계십니다. 81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얼마나 들고 가야 하는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차대영 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유닛 테스트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고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닛 테스트가 지금 그 실적에 비해서 많이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닛 테스트가 하는 일은 바로 그 D램을 만들고 있고 SK 하이닉스에 상주를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면 유닛 테스트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흐름을 한번 보면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어떻게 보면 19,700원짜리가 12,000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본다면 2014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종목 2,500원짜리였습니다. 2,500원짜리가 12,500원이 됐다? 꽤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러면 얘네가 2014년도에 2,500원짜리가 19,700원으로 올라가는 데는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었습니다. 자, 실적을 보면은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82억에서 갑자기 300억으로 뜁니다. 무서 매출이 625억에서 1335억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그런 구간에서 이제 그 다음 해를 보니까 300억을 못 찍네. 그 다음에 올해도 예상 실적가 300억을 못 찍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을 먹고 삽니다. 자, 이 종목이 19,700원까지 갔다가 눌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2014년도에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19,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만큼의 실적이 안 나오네. 그럼 다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을 해서 19,000원을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과거의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실적이 나가겠죠. 만약에 영업이익이 400억 이상 나온다. 최대 실적이 나온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좋고 분명히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은 어떤 자리냐면 이 고점 라인을 형성하고 나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종목은 어느 정도 눌리고 그리고 옆으로 흘러가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주가가 이 자리가 맞나? 이거를 지금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한 20% 정도를 놓고 출렁출렁하면서 자리를 매김하고 여기에서 자리를 잘 잡은다면 돌려나가면서 이제 19,000원 라인을 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아야 되고 또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까지 한번 들고 와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좀 길게 보는 종목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15,000원 라인의 박스권을 뚫어줘야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뚫는 원천은 바로 D램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망치가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그리고 유닛 테스트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게임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네, 매수가 5,200원의 비중 30% 맞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전망이 어떤지 렐리케인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가가 5,200원이시면 오늘 장에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금요일장에서요. 네? 지난주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면 지금 네. 지금 굉장히 높게 뛰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나 아니면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 지금 파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M게임이 오늘 왜 이렇게 떴는지는 알고 계시죠?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된 네. 사업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네. 크게 떴는데요. 사실 가상화폐라는 게 향후에는 어떤 미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고 또 지금은 아무래도 계속 핫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하고 막 상한가를 찍고 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가상화폐가 나중에 향후에는 우리의 좀 미래 가치 어떤 투자 가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매출로 확인이 되어야 어떤 기업이 가상화폐에 뛰어들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그로부터 내가 매출액을 좀 발생을 하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이 회사가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막 확 뜬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장에 내일 장에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장에서 이익 실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전화 폭주하고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제넥신 들고 계신가요? 네네. 네, 매수가 62,000원, 비중 20% 맞으세요? 네네.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좀 속상하신 마음을 우리 차대용 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차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넥신을 62,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고점에서 산 것 같아요. 그 고점에서 매수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때 계속 추천이 나오길래 제가 고민하다가 매수를 했더니 그게 고점이었나 봐요. 그러게요. 자, 고민을 하시다가, 고민만 하시고 안 사셨어야 되는데, 이거 사버렸어요. 네, 맞아요. 네, 아쉽지만, 일단,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이걸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쵸? 네네. 네. 일단, 비중은 20% 정도 되세요. 그럼 나머지 80%는 다른 종목에 또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현금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그러세요? 그럼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현금 비중 한 30% 이상 있어요. 요게 주식수로 200주예요, 제넥신이. 200주면은 지금 200주밖에 안 돼요. 그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시면 일단 오늘 제넥신이 한 4% 정도 더 눌렸고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구간인데 오늘 눌린 이유는 바로 시장의 영향이에요. 제넥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지금 돈이 제약 바이오로 쭉 몰렸다가 돈이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관련주로 쭉 들어갔어요. 네네. 그럼 이제 이게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관련주가 다시 돈이 나와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이 쭉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비중이 많고 금액이 크시다면은 이거 위험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는데 일단 금액이 적어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 52,5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52,500원이요? 네,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약바이오가 여기서 그냥 죽진 않아요. 분명히 흔히들 얘기하는 뒤풀이를 한다고 그러죠. 재밌게 놀고 나서 뭐합니까? 나중에 뒤풀이 하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 주가를 급하게 뛰어 올리고 나서부터는 눌리고 나서 나중에 뒤풀이를 한번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뒤풀이 과정에서 한 57,500원, 58,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매수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손실이 좀 회복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금이 좀 남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2,500원이 이탈된다 라고 하면 매도가 아니라 52,500원이 이탈됐다가 좀 더 기다리시고 다시 끌어올려질 때 다시 52,500원을 돌파해 줄 때 나머지 물량을 지금 들고 있는 물량만큼 매수를 해주시면 평단가가 아마 57,500원에서 58,000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거기 자리에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니까 52,500원을 정확하게 라인으로 보시고 거기가 이탈되면 들고 계셨다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그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하나. 그리고 만약에 52,500원을 안 찍고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손실을 보지만 57,500원 라인에서는 매도 요렇게 두 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그 죽은 주식은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좀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쭉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고민 있으신가요? 네네. 네, 매수가 39,200원의 비중 10%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장 예. 전망은 어떤지 우리 렐류킨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약간 이제 떨어져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 그럼 괜찮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그리고 비중도 10%니까 아주 적당하게 들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면 다시 좀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괜찮은지요? 네. 개인적으로 15%에서 20%가 아주 적정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말고 또 다른 종목 투자하고 계신 거 계세요? 없어요. 네, 그러세요? 한 가지만. 그러면 일단 아직 없으시니까,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 마음 급해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나 역시나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래도 지금 말레이시아 쪽에 증설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경쟁사보다도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선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시장 동력이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차 전지용 임급집 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업체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네. 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친환경차 관련해서 전기차 양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 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응축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전 최고점인 45,100원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2차 목표가도 얼마까지 간다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로 45,000원 정도 드리겠고요. 네, 그때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를 들어가고 싶으시면 지금 타이밍은 괜찮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괜찮은데요. 지금 계속 보시면 매물대가 한 37,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래서 37,000원을 좀 돌파할 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판단하고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신전자 들고 계신가요? 네. 네, 매수가 24,100원의 비중 10% 맞으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부진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우리 차대용 스타와 한번 시원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십니까? 네. 상신전자 주가를 보면 별로 잘 못 지내실 것 같아요. 많이 눌려가지고, 그쵸? 예. 예. 근데 그렇게 매수가 대비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어느 게 궁금하신가요? 지금 저점이 23,000원을 계속 유지하는데 예. 그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라인이 형성됐다라고 해서 거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출렁임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그 출렁거릴 때 아깝게도 매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23,000원을 보지 마시고요. 이 과거에 보면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상한가를 3번을 가고 그 다음에 돛지를 만들면서 눌리는 구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과거에 이 두 번째 상한가 갔던 자리를 보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보여요. 그렇죠? 여기 라인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주고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이 첫 번째 상한가의 상단을 봐야 돼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보세요. 22,000원 라인을 손절가를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얘네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분명히 과거에 상한가를 갔을 때 저항 라인으로, 그렇죠?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이 저항 라인으로 다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8,000원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실 때는 꼭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으로만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5일선이 우상향으로 바짝 서 있고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이렇게 5일선이 깨져버리면 한동안 옆으로 흐르면서 좀 출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요 점 꼭 유념하시고요. 상시전자 뭐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쪽이기 때문에요. 좀 들고 가시고요. 22,000원 손절가 그리고 28,000원 목표가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BH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네. 네, 매수가 26,900원에 비중 30% 맞으세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기사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리 네,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네, 잘 주셨습니다. 렐류킨스타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BH 들고 계시다고. 네. 네. 지금 매수가가 26,900원이신데 오늘 300원 정도 떨어져가지고 마음이 좀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좀 보고요. 네. 근데 오늘 그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요. 네네. 유상증자 베트남에서 했다고 그래갖고. 네. 아무래도 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제 희석가치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BH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오늘 저점에서 한다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혹시 지금 계속 방송 보고 계셨어요? 네. 네, 그럼 아까 전에 바로 앞전에 하셨던 분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상담을 하셨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못 봤어요. 제가 주방에 있어갖고. 네네. 네, 좀 비슷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가격에서 등락을 반복을 해왔어요. 네. 근데 BH 같은 경우에는 폴더러블 관련해서 수혜가 굉장히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LG전자에도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그죠? OLED 관련된 수주를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래서 상승세를 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안정하시라고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차트 여기 재무제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전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측이지만 620억 원 기록한다고 지금 흑자 예상되고 있고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되면서 역시나 주가 흐름도 양호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혹시 내일 이게 또 주가가 하락하면은 조금 더 담아가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비중이 30%인데 적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비중 30% 유지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1차 목표가 한 3만 원대 최고점 찍었던 때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 이제 발표할 때가 올 거예요. 1월, 2월 되면은 그때 가서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한 3만 원대까지는 언제까지 가면은?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더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철저한 분석해드리니까요. 네, 저희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또 상담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니슨 들고 계신가요? 네. 매수가 4,900원 비중 50% 맞으시죠? 네. 네, 앞에 분하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데 유니슨 역시 오늘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차대육사님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유니슨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유니슨 언제 매수하셨나요? 앞전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사자마자 바로 급락 나와가지고. 그렇죠. 딱 가격 보니까. 내일 팔아야 되나 하고 걱정이 돼서. 네. 그날 매수한 날, 솔직히 자리를 보면, 차트를 보면은 정고점 구간에 딱 물려있는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음봉이 나와도 크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음봉을 섰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요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왜냐면 유니슨이 적자 회사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
와, 정말 참 누구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장 끝나자마자 유상증자 공지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장 끝나고 4시 50분쯤에 유상증자 공지가 나오면서 얘네가 지금 자본금이 381억인데 400억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악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악재가 나오고 나서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출렁거림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갈 거고 또 비중이 50%나 되세요. 그렇죠? 비중이 50% 맞으시죠? 네. 네. 그러면 나머지 50%는 또 주식으로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원래는 있는 걸 다 넣었어요. 더 이상 현금이 없어요. 이게 100%예요, 사실은. 아, 100%인데 50%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악재가 도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락을 막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3,900원 이탈된다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비중이 워낙 높고 그래서 3,900원이 이탈된다면 무조건 매도.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내가 좀 손실이나 줄여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4,500원이 올라오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잘못하면 정말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900원 라인 이탈되면 무조건 매도, 그리고 4,500원이 반등이 나온다면 전량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들의 무료 톡상담 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스타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열려있는 톡스타 상담방으로 많이들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도 그렇고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우리 차대용 스타님 부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점 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점에서 한 대 빠진다면 그 종목은 다시 회복되는 데 금방 가지만 고점 라인에서 물릴 경우에는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그 불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점이 아닌 좀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톡스타 방으로 오시면 제가 거기서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드리니까요. 오셔서 좀 제대로 배우시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렐로캐스터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이미 지금 차대용 대표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전화상에서도 좀 이제 몇 분 계셨지만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하기 앞서서 먼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꼭 판단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좀 열정적으로 했더니 굉장히 더운데 더 열정적으로 저희 톡스타방에 들어오시면 더 열정적으로 철저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호영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 이어지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또 다른 스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상담은 톡스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